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북한에 얼마나 목매고 있나, 이런 것이 날로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윤석열을 또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여론조사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가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의 태도가 바뀌고 위치가 바뀐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5일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리마연의 지난 방송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롱타임 롱플레이스였다. 아니, 윤석열도 그렇게 불성사납게 초라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거 한 달 늦게 하면 큰일 나는가? 아마 큰일 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쫓기고 있다, 다급하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서두를까 이랬는데, 곧이어 또 다른 징후라고 할까?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있죠. 그래, 8월 15일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 동맹국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 그 와중에 8월 17일, 그러니까 바로 곧이어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월 17일에 갑자기 이석현이, 민주평통 이석현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막 버티고 있던 인물이 아닙니까? 이석현이 발표를 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혼자 달리기가 아니고 바톤 터치가 필요한 릴레이다. 이석현이 바톤을 윤석열 손에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이,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이 바톤을 윤석열 손에 넘겼고, 이석현이 바톤을 그 후임자, 지금 김무성 씨라고 하는데 후임자 손에 넘겼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과 윤석열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관계구나. 이석현의 말입니다. 김대중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이 14선언을 냈고, 문재인이 9.19 선언을 했다. 이 문재인이 9.19 선언을 이어받아서 윤석열이 이 시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이 정부와, 현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자, 바톤 터치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한 팀이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 말도 다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
이석현의 말하고 완전히 합치되죠.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바톤 터치 넘겨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내 문재인이 달리던 그 길을 달린다. 이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리석은 국민은 윤석열이 그럴 리가 없다. 윤석열은 문재인과 다르다. 이러면서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국민이 51명이고 현명한 국민이 49명이면 어리석은 국민 때문에 100명이 죽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죠. 이 51명에서 어리석은 자 2명만 줄이자.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통치기관 리셋 개헌,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 그리고 이렇게 헌법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이 돼서 국민의 영도자 노릇을 하고 부부가 그 짓을 하고 이거 막자. 우리 전체 국민 100명 중에 2명만, 정신 나간 국민 2명만 제정신 차리게 하면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윤빠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무가치하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이석현이 자진사표를 쓰고 민주평통사무처장에 석동현이 내정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석동현은 윤석열 43년 지기라고 합니다. 보면 적어도 40년 지기 정도는 등장을 해야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걸 맡기는 윤석열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석동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석동현은 그 윤석열 캠프인가 있을 때 나와서 뭐 했습니까? 그 당시 비판이 막 높아지고 있었던 게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렇게 되니까 석동현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게 모든 언론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실을 밝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1일이고 그때는 윤석열이 그 일을 윤석열이 담당한 게 아니고 김수남이 했다. 요런 식의 야비한 소리를 하면서 정말 새치혈을 그따위로 놀리면서 그러더니 민주평통사무처장에 들어갔습니다. 석동현,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윤석열의 43년 지기 석동현이 민주평통사무처장 자리를 꿰어차고 아주 즐겁게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의장 자리, 수석 부의장 자리에 김무성이 내정되고, 이거 보면 이석현이 나간다 하고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김무성이 그 자리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은 좀 됐죠. 이석현 나가라 할 때 이미 김무성 자리로 그거 비워라 했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석동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 한변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어울리지 않게 여기 통일이 들어가 있더라. 다른 거 따질 거 없고 석동현이 그러면
좌파 통일주의자냐?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석동현은 앞에서 박근혜 구속 뭐 이 문제 이야기할 때 봤듯이 리걸마인드도 없고 도덕감도 없고 오직 윤석열을 위한 석동현일 뿐입니다. 그가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니까 목숨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뿐이고, 그리고 그는 무슨 자유 통일을 위한 통일론자인가 이거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족하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김무성을 내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고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입니다. 국내, 국외에서. 따라서 이 민주평통은 수석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수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는데 김무성, 석동현,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몇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권영세 장관, 이들이 혹시 출국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그게 이제는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여기에 외교부도 포함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당연히 국외에서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니만치 외교부의 차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통일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한국을 벗어나서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서라도 북한과 접촉을 하는지 이거 면밀히 추적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석현이 자진사표를 쓰면서 바톤을 넘겨준다고 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석현이 자진사표를 쓰는 게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기현상이다. 얼마 전만 해도 절대 안 나간다고 했던 게 전현희, 이석현, 김사열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나가라 했고 안 나간다는 답이 돌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8월 15일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밖에 이렇게 밝혀진 게 8월 18일에 이석현, 김사열이 동시에 자진사퇴했다고 알린 겁니다. 이석현 어제 사표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석현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톤을 넘겨주면서 방향을 제시했죠. 그러면 안 나간다던 이석현이 8월 15일 담대한 구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윤석열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과 문재인이 뭔가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 이번에 다시
친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북 통일 세력. 우리가 여기에 친북 통일 세력 하면은 김한길, 박병석, 김진표 뭐 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과 윤석열, 친윤파가 다시 합친 것인가? 이렇게 세력을 키운 것인가?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한참 전에 리마연에서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9월에, 이제 5월이 아니고 5월에 뭔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9월에 계획이 있을 거다. 그 방송했습니다. 이번에 담대한 구상이 뭐냐? 이번 8월 15일에 밝힌 담대한 구상, 그거는 결국은 통일 비용 이야기죠. 통일하고 이거는 생략해버리고 우리가 이거 줄게. 통일 비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리마연 방송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평통을 김무성, 석동현으로 교체를 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 기회에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이거를 선언하려는 건가? 이거를 추진하는가? 이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2022년 유엔 총회는 제77차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규정에 의해서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유엔 총회 시작은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 뭔가를 하려는가? 그 이외에도 무슨 기록적인 일이 있었던 날은 꼭 챙기는 윤석열이니까 9월 19일 혹은 10월 4일 이때도 무슨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친북 통일 세력은 휴전협정 조인일을 통일의 출발로 삼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휴전협정 조인일이 7월 27일이죠.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다시 되짚어 봤더니 과연 윤석열이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윤석열이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일에 윤석열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김한길 씨가 국민통합은 통일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혹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한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는 문재인식의 종전선언이 아닐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 DMZ 이거를 이제 치우자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런 형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을 살펴봅시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 평양선언 이런 것을 했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윤석열이 2022년에 전 세계 외교 공간 등에서 이 통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통일 행사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거금을 들인 이런 통일 행사를 올해 본 겁니다. 이것도 리마연이 방송했습니다. 가장 국회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그 다음으로 많은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이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합치돼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국회는 어떤가? 박병석 국회의장,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유럽연합식 통일이라고 해서 이거 외신의 보도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 밖에서 봤을 때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밖에서 봤을 때 한국 국회는 지금의 국회입니다. 정당, 여야로 대표되는 정당들, 그거 한국의 정당들입니다. 다 통일한다. 그러면 이게 한국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 됐다. 이러면 연방제 통일이 뭐냐. 이제 한국은 우리가 수십 년을 봤는데 이게 휴전 상태가 아니다. 오늘 밤 자다가 밤에 다시 전투가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십 년 봤다. 전쟁 끝났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연방제 통일은 그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다시 이 전투를 개시하지 말자는 부전조약이다. 바로 이런 부전조약으로서 종전선언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게. 이거는 주체가 남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체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평화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제 전쟁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 이제 전쟁은 일단 끝났다. 내일 새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게 더 맞겠죠. 6.25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왔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끝났다고 서로 확인하자. 설령 내일 새로운 전쟁을 하더라도 그거는 6.25 전쟁은 아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그 변호사 화법인데, 요런 식으로 6.25 전쟁이 끝났다는 확인을 서로 홀가분하게 서류 작업을 해치우는 거, 이게 종전선언이고 이게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의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는 훨씬 쉽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여기까지 못 오게 막았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데 서로 그 정쟁하느라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또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전조약처럼 받아들이는, 과거의 것을 마침표 찍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DMZ에서 자, 무기와 군대를 치우자. 유엔군은 한반도를 떠나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남북 간의 긴장은 여전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남북 교류를 하고 통일을 추구하면, 그러면 통일 추구하는데 싸울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 신경 쓰이면 DMZ의 평화지대 조성하는 거다. 아주 그냥 환상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강대국들도 여기 신경 쓰기 싫고 북한도 원하고 한국도 원하니까 그러면 다 좋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눈 감고서.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브래드 셔먼 그리고 앤디 김, 이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 번호가 HR 3466, 이거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은 이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 따라서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 같이 간 사람입니다. 엄청난 친북이다. 이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깃할 겁니다. 우리보다도 미국인들이. 셔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나폴레옹 전쟁도 끝났고 러일 전쟁도 끝났다. 20세기, 지난 세기의 모든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 지난 세기의 전쟁인 6.25만 법적으로 계속 전쟁 상태로 남아서 21세기까지 넘어왔다. 현재 전쟁도 하지 않는데 실질적인 교전은 1950년대에 끝났다. 이걸 인식해라. 우리는 1950년대에 끝난 전쟁을 안 끝났다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에 왔다. 이거 21세기에 우리가 그거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게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이거 리마연이 지난번에 방송했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핵물질도 많고 핵 보유를 하면 서열도 상당히 빠른데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떨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싫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 두 손 다 들었다. 아, 저거만 좀 눈앞에 안 보이면 저거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아이고 나 저거 손 뗀다 하고 말했다가 나중에 국무부 나서고 펠로시 나서고 하면서 뒷수습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 입장은 그렇다. 그래,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다. 이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걸, 공화당도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하죠. 브래드 셔먼과 앤디 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종전선언을 밀고 평화협정을 미는 의원들이 북한 핵 보유국 입장을 인정하자,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 하는 그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 나왔죠.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지면 언제 불가능해집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는 해야 해, 이런 단계지 불가능한 걸로 확정 짓자, 이런 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물어봤을까?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핵 보유할 거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은 네버, 결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그걸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핵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에게 적화통일 될 수밖에 없죠. 통일이 아니고 점령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바로 이런 소리를 했다.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게 51명이고 자유통일을 하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게 49명이다. 여러분, 2명 뜻을 꺾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그냥 가면 적화통일 됩니다. 지금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연방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힘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려고 하는 이런 때, 그러고 보니 이거는 여담입니다.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서두르고 있을 때 윤석열 주위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수산업자 사건이라고 있죠. 100억 원대의 그 사기 사건이다 하는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윤석열 옆에 붙더라. 그때 아마 나온 것 중에 가장 액수가 높은 게 김무성 씨 측의 86억 원일 겁니다.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김무성, 주호영, 배현진, 이동훈, 그리고 박지원, 박영수, 그 외에 사실은 몇십 명의 이름이 나왔죠. 김무성은 이번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배현진은 이준석 사건에 맹활약을 한 사람이고, 뭔가 자리가 있겠죠. 박지원은 그 리마연에서 윤석열의 종전선언 시기가 변경될 것이다 하는 플랜 B라는 영상. 이제 거기에 보면 이 관련성이 나옵니다. 이동훈은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야 여러 가지로 다 윤석열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죠. 무슨 그 혐의나 의혹이 있으면 매번 겹쳐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묘한 공통점도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어딘가로 급하게 지금 떠밀려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